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완료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데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혔을 때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검찰이 영장신문에 대처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지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것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야당 측의 고성 때문에 증거 설명을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역사상 처음 본 일이라며 즉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지만 설명을 마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원에서 발생한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안동환 검사의 탄핵 소추안 처리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에 골라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에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제도의 중요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예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날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총 298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미국 방문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수보다 1명 많았습니다. 가가 2표만 덜 나왔어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내에서 정치 전략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정치계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부결 호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소영은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에 대해 계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눈물을 보였고 긴급하게 모여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증거인멸교사,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이전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결되었으나 이번 가결을 통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날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총 298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미국 방문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수보다 1명 많았습니다. 가가 2표만 덜 나왔어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내에서 정치 전략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정치계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부결 호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소영은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에 대해 계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눈물을 보였고 긴급하게 모여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증거인멸교사,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이전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결되었으나 이번 가결을 통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심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되면 영장 담당 판사와 심사 일정 등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한 지 20일째이며 18일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하여 영장 심사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열기로 하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영장,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그런 다음 검찰은 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으로 호송합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피의자가 바로 법정으로 가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그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강조한 만큼 이러한 방식을 허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12km를 이동한 후 반부패수사 일부, 어미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다른 피의자들처럼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심경 등을 밝힌 뒤 심사에 출석하고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나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동하여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단식으로 쇠약해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장심사 도중 의료적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정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려되며 장시간에 걸친 신문이 예상되어 육체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법정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 일정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명시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려 노력합니다.